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해보는 Q&A 영상입니다. 우선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안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마침 이런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왜 이름이 개코인가요?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로맨 대표이신가요? 로맨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의 이름은 민세롬이고요. 90년 5월 31일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31살입니다. 순수미술 그중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취미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블로그를 만들려고 네이버 가입을 하니까 닉네임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생각 없이 닉네임을 뭘로 하지 하는데 옆에 강아지가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강아지가 코를 고면서 자고 있길래 그냥 생각 없이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개코라고 가입을 하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너무 빠른 시간에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때 저를 막 개코님, 개코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되어서 지금의 개코가 되었습니다. 크게 제가 살아온 거를 짚어보자면 초, 중, 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자랐고요. 대학교에 갔고 그리고 잠깐 아일랜드에서 1년을 살았고 그때를 좀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해서 블로그를 취미로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그냥 블로그를 취미로 그냥 만들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때 그래서 뭐 여행 갔다 왔던 것도 올리고 사진 찍었던 것도 올리고 뭐 작업했던 것도 올리고 제가 좋아하던 화장품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막 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네이버 통틀어서 뭐 구독자 순위 이런 걸로 4등을 하고 뷰티 부분에서는 1위를 하고 그러면서 운이 좋게 제 이름으로 낸 책을 내게 되고 또 운이 좋게 강연도 다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또 이렇게 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로맨이라는 화장품까지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유튜브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저의 큰 흐름, 저의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로맨 대표이신가요? 도대체 로맨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막 알고 봤더니 로맨 대표는 민세롬이 개코가 아니었다. 뭐 너무 충격적이다. 배신이다. 이러면서 막 글이 올라오면서 막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로맨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그러면 로맨의 롬이 민세롬의 롬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로맨의 롬은 민세롬의 롬이 맞아요. 민세롬의 롬 그리고 엔드가 합쳐진 로맨이 맞고요. 로맨틱, 로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맨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시죠? 제가 블로그에 써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로맨의 모 회사가 있죠. 이 모 회사에서 화장품 사업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이제 하시고 계셨겠죠. 근데 그때 지금의 큐 팀장님 박윤아 팀장님께서 이런 분은 어때요? 라고 하고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갓 졸업을 하고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고 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였었어요. 저도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에게 컨택이 온 거였어요. 근데 저도 그때 정말 이게 인연이라면 인연인 게 정말 많은 컨택이 올 때였어요. 같이 일을 해보자, 뭐 같이 화장품 만들어보자, 같이 유튜브 만들어보자, 같이 뭐 방송해보자, 뭐 너 스타로 키워줄게 이런 게 한참 많았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회사가 가장 큰 회사도 아니었고 가장 뭔가 막 화장품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뭔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끌리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끌려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원이 3명이었어요. 저까지 4명이었어요. 우리 유나 팀장님, 우리 큐 팀장님, 그리고 남자 본부장님, 남자 부사장님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진짜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힘들고 했었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저는 로맨에서 콘텐츠 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출근도 하고 있고요. 그게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왜냐면 로맨이 런칭한 지가 3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많았던 게 편집은 누가 하나요? 몇 명이랑 일하세요?
촬영은 무엇으로 하나요?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시나요? BGM은 누가 고르나요? BGM이 항상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개코팀, 딱 개코의 영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저랑 함께 일을 하는 편집자분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저랑 편집자분 이렇게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장비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70D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책 작업할 때 사진 찍으려고 샀던 카메라고요. 거의 지금 한 6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메인캠으로 70D를 사용하고 있고 렌즈는 캐논 줌 렌즈 24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을 찍는 메인캠 말고 제 영상 중에서 엄청 화질 좋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파이널 컷을 쓰고 편집자분은 프리미어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는 둘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약간 둘의 하는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편집자분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이 대단해요. 뷰티인간 같이 여러분 막 칠판에 막 지우개 움직이고 막 갑자기 뿅 올라와서 막 탁탁탁탁 되는 막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거를 가장 메인으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동영상 프로그램 편집 툴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공자분들은 저 작업하는 거 보면 진짜 기절하실걸요. 저는 작업장이 정말 엉망진창 와진창 완전 지저분하거든요.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꿀조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단히 편집 능력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냥 거의 감각적인 거 위주로, 그러니까 좋은 BGM에 이렇게 편집을 맛깔나게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거 위주지 뭐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막 그래픽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꿀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고 뷰티 인강처럼 뭔가 그래픽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막 대단한 기술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편집자분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BGM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BGM도 제가 고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사실 막귀여서 음악도 평소에 거의 안 듣기도 하고 제가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해서 BGM 고를 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 종일 들어서 한 곡 고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막 댓글에서 BGM이 고르는 것마다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질문이 결혼식은 언제예요? 신혼 어때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식 메이크업은 누가 할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은 어때요? 이런 결혼식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막 신혼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프로포즈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받게 된 거여서 프로포즈 받고 좀 시간을 좀 텀을 두고 그때 이제 결혼 부모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스드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고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식장은 잡았어요. 식장만 잡아서 날짜는 내년 4월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생에 한 번뿐인 거고 제가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게 그런 행사로 저도 간직을 하고 싶어서 좀 기록용으로 제가 보관하고 제가 평생 볼 용도로 좀 보관하고 기록을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좀 틈틈이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결혼식을 다 하고 나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스몰 웨딩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직계가족 그리고 저희 친구들만 이렇게 불러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은 따로 그냥 찾아뵙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한옥에서 하기로 했고 메이크업은 당연히 제가 할 생각입니다. 결혼식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제가 당연히 메이크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리얼 파우치 공개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짜잔, 이게 제 리얼 파우치입니다. 혹시 이 파우치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올렸던 파우치거든요. 이게 디올에서 화장품 사고 받았던 파우치예요. 제가 이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롬앤에서 파우치 제작을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아서 파우치가 진짜 많거든요. 좋은 파우치도 많고 진짜 많은데도 결국에는 제가 이 파우치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에게는 이게 애착 파우치인가 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파우치를 쓰게 돼요. 이게 정말 그냥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 이게 다 거의 한 7년 정도로 쓴 파우치여서 여기가 다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설정하지 않은 100% 제 리얼 파우치거든요. 저는 참고로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가방 안 들고 다니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정말 이 파우치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제 소지품의 전부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민증을 잃어버려서 민증 대신에 여권을 신분증으로 갖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신분증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이 57,000원이 지금 현금이 있네요. 제가 원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5만 원 거지 않지 이거? 그리고 영수증인데 다 지워져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드, 이거는 OTP 카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운전면허를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원서에 붙였던 사진이에요. 얘는 운전면허 그 시험장 카드고요. 거울, 도장 하나 있는데 이 도장은 그냥 가볍게 쓰는 도장인데 초등학교 때 받은 도장이에요. 민세롬인이라고 써있는 도장이에요. 그냥 막 쓰는 도장. 그리고 명함 한 3장 정도 들어있고요. 롬앤 명함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 연락처만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공눈물, 롬앤 어썸, 오늘 발랐던 거, 그다음에 썸머 센트. 그냥 생얼에도 바르는 거라서 얘는 365일 제 파우치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프레쉬 립밤, 슈가 체리. 요거는 립밤인데 살짝 이렇게 빨간색 있어서 혈색 주기에 좋아요. 저는 평소에는 사무실에 그냥 아예 민낯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입술까지 안 바르면 약간 좀 아파 보이고 이래서 요거 틴트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깔 있는 립밤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썹 칼 하나 있고, 이 눈썹 칼은 제가 눈썹 밀 때 쓰는 칼이 아니라 뭐 택배 뜯을 때나 뭐 이렇게 옷 택 같은 거 뜯을 때 그때 쓰는 눈썹 칼이에요. 그리고 렌즈, 혹시 모름을 대비한 렌즈 2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오늘 낀 렌즈이기도 해요. 제가 평소에 일할 때는 투명 렌즈를 끼는데 뭐 촬영하거나 미팅하거나 할 때는 컬러 렌즈로 바꿔 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알 수 없는 쓰레기, 이렇게 해야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가 제 파우치에 거의 365일 들어있는 아이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화장품은 입술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 별명이 도라에몽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항상 엄청 큰 쇼퍼백에 정말 많은 것을 넣어 다녔거든요. 언제 외박해도 괜찮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넣어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너무 어깨도 아프고 피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넣어 다니고 사무실이랑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또 이제 뭐가 없으면 그냥 뭐 사면 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냥 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강박증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라진다는 거?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힘들 땐 언제인가요?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다행인 게 저의 영상에는 악플이 많이 달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뭐 저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악플이 달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일은 사실 드물기는 해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좀 힘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거긴 해요. 다음 영상 뭐 찍지? 이 생각을 저는 항상 거의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항상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롬앤 제품 만드시는 분들 포함해서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항상 비슷할 거예요. 다음에는 뭐 하지? 이거 다음에는 뭐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이요. 근데 저도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거의, 저는 24시간 잘 때 자기 직전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하지? 다음 영상 뭐 찍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뭐 그래서 저는 제 카톡 나와의 대화 이거 보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막 새벽 4시 반 이럴 때 저는 막 자다가도 영상 영감 같은 게 이제 떠오르면 막 비몽사몽에 이제 적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막 이렇게 막 써있더라고. 막 탕후루, 딸기, 빨간색, 탁 씹어 먹었을 때 톡 하는 소리 나는 거 싱크 맞추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만의 영감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영상에 대한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나 스트레스는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되게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창작의 고통을 맛봐야 결과물이 나왔을 때 더 짜릿하고 달콤한 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리에이터는 특히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운영을 하면 중심을 내가 무겁게 딱 잘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휘둘리는 거면 나도 힘들고 구독자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수만 가지의 의견을 막 저에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A라는 피드백이 와서 내가 A로 이렇게 쓰려가면 또 이제 B라는 의견이 왜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면 또 만약에 제가 B로 쓰려가면 또 A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무게를 잡고 탁 이렇게 중간을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피드백은 수용하되 나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그 힘이 조금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점이 크리에이터로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저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조건 다 저는 해 뜰 때 일하고 해 지면 자고 이것만 지켜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미술 전공하기도 했으니까 약간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약간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약간 새벽에 조금 더 일이 잘 되고 새벽에 조금 더 영감이 잘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밤새는 일도 많았고 새벽에 일도 많이 했었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일단 힘들기도 하고 새벽이 되면 일단 조용하고 남들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센치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멘탈이 약해지고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막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영감이 오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내가 일단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멘탈이 건강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정신 차려서 좀 내 멘탈이 건강해진 뒤에 뭐 어디서 영감을 받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금 거의 한 3년째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이런 생활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 몇 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뭐 물론 한 번씩 밤샘 작업할 때가 있기는 있지만 12시를 넘어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1시쯤 자고 아침에 한 7시, 8시쯤에 일어나고 그래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고 남들이 다 일을 할 때 나도 같이 일하면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엄청 졸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뭔가 센치한 생각에 빠질 틈 없이 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멘탈 관리법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법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중 하나가 그냥 나를 받아들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도 편해지고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품을 만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롬앤 초창기 때만 해도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쓰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보자. 시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그럴싸한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코덕이 저는 굉장히 많이 써봤고 리뷰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제가 시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잘 만들었을 것 같고 이게 좀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좀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은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로 생각을 많이 바꾸면서 내가 진짜 깊게 공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로 좀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품도 제품이지만 콘텐츠에서도 되게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을 주고 파는 거니까 좋은 제품을 받아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롬앤은
제품은 좋은 제품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가치라던가 내가 제품을 구매를 했지만 그 이상 뭔가 받을 수 있는 이 제품에 담긴 가치라던가 아니면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백호님은 언제 어른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어 서른인데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30살이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한국 나이로. 그리고 제가 올해 31살이라는 거예요. 저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어른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직도 약간 철없는 애 같고 뭐 저도 마음만 아직도 10대 같고 31살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마 저는 30살, 40살이 돼도 이 마음일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내가 애 같다는 생각? 예전과는 달라졌던 내가 좀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막 나 밤새서 막 편집하고 나 밤새서 막 열심히 되게 일한다? 봐봐 나 엄청 열심히 일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면 남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까 내가 나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나를 위로해주면 되고 내가 나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되고 인정과 위로가 나한테서 오니까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타인에서 오던 그런 인정이 내 안에서부터 오니까 훨씬 더 일의 그런 능률 같은 것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변한 것 중에 되게 긍정적으로 변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나를 조금 더 믿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번 일도 잘 넘어갈 거야. 왜냐면 나 잘 해왔던 거 내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더 믿게 되고 계속 더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한 번씩 나 좀 철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수익은 얼마인가요? 이게 유튜브 Q&A 하면 정말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한 달 수익에 대해서. 근데 사실 친구들한테는 너 월급 얼마 받아 이게 되게 신뢰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수익, 유튜버들의 수익이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공개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수익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히 로맨,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수익, 유튜브 광고, 여러분이 막 건너뛰는 광고 보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 수익.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광고를 찍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행사나 강연이나 뭐 메이크업 뷰티 클래스라던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정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콘텐츠 광고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를 그냥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써보고 저랑 맞아야 저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광고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안이 오는 광고들이 다 저랑 맞지 않고 제 피부랑 맞지 않고 뭔가 제품력이 저랑 맞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 달에 찍는 광고가 아예 빵개일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은 얼마냐 이거는 제가 유튜브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거를 정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시기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정산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이렇게 찍혀있네요. 오늘 네이버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5,775만 원. 이게 약간 모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저금통처럼. 그래서 이게 한 제가 4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 이거를 좀 좋은 일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로맨 식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번에 로맨 패밀리 세일 기획전 있었을 때 그 수익도 같이 저축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과 또 로맨의 수익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 로맨이 혼자 나서서 하기는 힘들지만 힘을 또 합치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저축을 해놨다가 함께 좋은 일에 쓰려고 모으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 번에 다 정산을 받아서 잘 모아뒀다가 롬앤과 함께 좋은 일에 쓰고 또 투명하게 공개를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상 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에 써졌다고 했을 때 저 혼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또 롬앤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다 알려드리는 Q&A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끼고 있는 렌즈 그리고 제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 정보들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댓글에 렌즈 뭐 꼈는지 입술 뭐 발랐는지 그런 문의가 항상 있었거든요. 제로 쿠션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양손에 퍼프를 껴서 아주 빠르게 밀착을 시켜준답니다. 빠르기도 빠르고 밀착도 되게 잘 돼요. 파우더로 파운데이션을 고정시켜줍니다. 브러쉬로 소량만 톡톡 발라주었어요. 쉐딩으로 이목구비 음영을 넣어주고 얼굴 가장자리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아이브로우로 눈썹 결 정리를 먼저 해주고 그려줍니다. 요즘 저는 그냥 제 원래 눈썹 모양 그대로 살려서 그려주고 있어요. 글램데이로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3년째 365일 제 눈화장을 책임져주는 제품인데요. 단종돼서 이제 새 것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내년에 글램데이 색조합으로 롬앤에서 새로운 아이 팔레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고 펜슬 라이너로 덧발라줍니다. 이 두 제품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펜슬 라이너는 몇 개를 썼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좋아요. 마스카라로 눈화장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리니크 치크팝 멜론팝으로 톡톡톡 얹어줬어요. 그리고 저의 직업템, 저의 구 어썸. 착색을 가려주며 입술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틴트 립스틱을 발라서 마무리해주었어요. 손으로 쓱쓱 풀어주면 끝! 그리고 렌즈는 오렌지 시크리스 코랄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가 제가 맨날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내년에는 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또 더 자주 수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나요. 안녕!